자, 이번 시간에는 2장 3절 극한 법칙을 이용한 극한 계산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수치적인 방법을 공부를 했죠. x의 값을 a로 가까이 접근시키면서 그 변화하는 x 값에 대해서 fx를 계산해서 그 fx가 어디로 접근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방법을 썼죠. 그게 수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극한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 필요한 만큼 우선 알아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극한의 값이 있었다면 그것들로부터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진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필요한 극한의 법칙을 몇 개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자, fx하고 gx하고 두 개의 함수가 있고요. 그 두 개의 함수는 x를 a로 접근시켰을 때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c는 어떤 상수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법칙이 성립합니다.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두 함수를 더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두 개 더한 함수의 x가 a로 갈 때 극한은 각각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 각각의 극한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하고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 이 두 극한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게 덧셈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fx-gx의 극한을 구해라 그러면 각각의 극한이 존재할 때 각각의 극한을 가지고 뺄셈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fx-gx의 극한은 fx의 극한 마이너스 gx의 극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뺄셈은 덧셈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하면 같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함수를 만드는데 그 주어진 함수에 어떤 상수를 곱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럴 때 극한은 즉 c라는 상수와 fx 함수를 곱해서 만든 새로운 함수 cfx에 x가 a로 갈 때의 극한 이것은 fx의 극한에다가 그 상수 c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법칙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상수 c라는 것은 물론 하나의 함수지만 이것을 일반적인 함수로 확장을 해도 곱에 대한 법칙이 성립합니다. 해서 fx, gx 두 함수를 곱해서 만든 새로운 함수에 x가 a로 갈 때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을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곱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눗셈 법칙도 성립해요. fx를 gx로 나눠서 만든 함수 물론 나눴으니까 분모가 되는 gx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0이 안 되는 범위에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극한은 fx의 극한을 gx의 극한으로 나눠주면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gx의 극한도 0이 되는 순간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0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개만 더 알아볼게요. 여섯 번째는 멱의 법칙도 성립합니다. fx라는 함수를
n번 곱해서 n승을 만들었어요. 그럴 때 x가 a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해라 그러면 fx의 극한을 n번 곱해서 n승 해주면 됩니다. 예, 물론 fx의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앞에서 가정을 했지요. 예, 존재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가장 기본적이 되는 극한의 법칙이에요. 상수함수 c의 x가 a로 갈 때의 극한은 예, 그냥 그 상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x라는 함수, 즉 fx는 x 또는 y는 x 이렇게 표현하는 함수, 즉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되겠죠. 예, 그 함수의 x가 a로 갈 때의 극한, 예, 간단해요. 그냥 a다라고 쓰면 됩니다. 즉 이 극한이 의미하는 것은 x가 a로 가까이 가면 x가 어디로 가까이 가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답을 얘기해 준 거하고 똑같죠. x가 a로 가까이 간다라고 했으니까 x는 a로 가까이 간다라고 쓰면 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몇 법칙을 예, 이렇게 이 함수에 적용할 수 있어요. x의 n승이라는 거듭제곱 함수에 대해서 x가 a로 갈 때 극한을 구해라 그러면 예, 역시 x의 극한에다가 n승하면 되는 거였다라고 했으니까 예, a의 n승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극한 법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곱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fx라는 함수의 n분의 1승, n제곱근, 예, n승하면 fx가 되는 함수, 이걸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x가 a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해라 이렇게 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을 가지고 n제곱근하고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얘기는 예, 이런 값들이 존재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 이런 법칙도 쓸모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n제곱근 같은 경우는 n이 짝수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음수가 가면 실수 범위를 넘어가야 되지요. 예,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값은 0보다 크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예, 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예, 이 값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 n이 짝수일 때도 예, 이 법칙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자, 그래서 기본적인 법칙은 예, 물론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예, 하지만 이 정도 있으면 예,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극한 법칙을 이용해서. 예, 그래서 이 정도 한 10가지 정도 예,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칙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예, 이번 시간에는 예, 몇 가지 함수의 극한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예제를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교재에 있는 예제 2번입니다. 두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리미트 x가 5로 갈 때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네, 이것을 계산해라 하는 것하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5 마이너스 3x분의 x의 3승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1 이 극한을 구해라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앞에서 얘기했던 그 10가지를 가지고 예,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익숙해지면 예, 꼭 하나씩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한꺼번에 대입해서 바로 계산해도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법칙이 어떻게 된 건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단계를 지금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볼까요? 리미트 x가 5로 갈 때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여기 화면에 보니까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는 함수가 있죠. 그 전체의 극한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 구조를 보면 2 곱하기 x라는 함수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뺄셈이죠. 3이라는 상수함수 곱하기 x라는 함수 플러스 4라는 상수함수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럼 이걸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해해서 하나씩 극한을 안쪽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생긴 대로 이 구조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2 곱하기 x의 제곱이니까 x의 극한을 취하고 제곱해요. 리미트 x가 5로 갈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에다 극한 취합니다. 리미트 x가 5로 갈 때 x. 자, 그럼 상수가 그냥 나갔다라는 것은 바로 알 수 있죠. 예, 앞에서 법칙 중에 상수 함수의 극한은 그냥 그 상수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극한을 취해서 나간 거죠. 그런데 극한을 취해도 그 상수가 변하지 않고 똑같이 있으니까 그냥 그 상수를 쓴 겁니다. 예, 그리고 함수 부분에만 지금 극한을 취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것은 플러스 리미트 x가 5로 갈 때 4. 이건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상수함수에다 극한을 취한 거죠. 하지만 그냥 플러스 4 이렇게 해도 똑같죠. 그렇죠?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 x가 5로 갈 때 x라는 것은 그냥 그 다가가는 값 5를 쓰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도 리미트 x가 5로 갈 때 x 5입니다. 여기 리미트 x가 5로 갈 때 4. 이건 4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대로 갖다 대입하고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입하면 2 곱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5 플러스 4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예, 이걸 다 계산하면 39가 되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답을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x가 5로 가까이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 가까이 가는 값을 여기 주어진 x에다가 전부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계산한 거죠. 예, 그래서 익숙해지면 그냥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연습해 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똑같이 합니다. 예, 나눗셈이 있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모에다 대입했을 때 0이 된다 그러면 이 법칙을 바로 쓰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들이 그걸 제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뒤쪽에서 배우는 다른 정리를 써야 되는지 예,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5 마이너스 3x 분의 x의 3승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1.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2를 x 자리에다가 전부 대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대입해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수는 그대로 놓으시고. 그렇죠? 그런데 주의할 건 분모가 0이 된다라고 하면 이 법칙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예,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결과가 결국은 분모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5 마이너스 상수 3은 역시 극한 계산한 건데 그 상수가 나올 테니까 그냥 쓰고 그 다음 x 자리엔 극한 대입하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그렇죠? 위에 분자도 예, x의 3승의 극한 x의 극한 계산해서 3승하면 똑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x 제곱의 극한 x의 극한 계산하고 제곱하면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함수 1의 극한. 그렇죠? 자, 그럼 그대로 이제 계산해 주면 돼요.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접근해 가는 값 마이너스 2를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상수는 그냥 그 상수를 쓰고 예, 그렇다면 계산이 다 됐죠? 예, 그래서 결과를 내면 이 값은 대입한 거하고 똑같아요. 5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분의 마이너스 2의 3승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렇죠? 예, 그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11분의 1이 되네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극한 법칙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그 10가지 정도, 예, 그 정도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산해 주면 결국은 x가 접근해 가는 값을 그 주어진 함수의 x자리에 대입해서 분모가 있는 경우에 분모가 0만 아니면 그 값을 계산해서 그냥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분모가 0이 된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법칙들을 쓰면 됩니다. 예,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시면 되고, 예, 그렇게 안 되면 또 뒤에서 배우는 또 법칙이 있어요. 예, 로피탈의 법칙 이런 것도 배울 거예요. 예, 해서 0분의 0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가볼까요? 예, 그럼 이번에는 극한을 계산하는데 예, 대수적인 방법을 써서 계산하는 것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문제를 보세요. 교재 예제 3번입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 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아까처럼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다면 대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분모를 보니까 x-1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1, 0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할 수는 없겠죠. 예, 그렇다면 여러 가지 법칙을 쓸 텐데 가장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가. 자, 여기 보면 x-1분의 하고 분자에 x제곱 마이너스 1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분자 x제곱 마이너스 1을 보니까 인수분해가 됩니다. x-1 곱하기 x 플러스 1. 그렇죠? 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x는 1로 가까이 가는 거지 1이 되는 순간은 아니니까 분모에 0이 있는 건 아닙니다. 0으로 가까이 가는 값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같은 값이라면 약분해서 버려도 됩니다. 예, 그래서 분자에 있는 x-1과 분모에 있는 x-1이 약분돼요. 예, 그렇다면 이 전체의 극한은 결국 남은 x 플러스 1의 극한하고 같아요. 해서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의 극한이 얼마냐라는 것하고 같아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법칙을 썼듯이 대입하면 되죠. x가 1로 가까이 가니까 x 플러스 1은 2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 어렵지 않죠? 예, 하나 더 볼까요? 예, 예제 5번 보세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3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9. 예, 똑같습니다. h에다 0을 대입할 수는 없어요. 분모에 h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역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보니까 분자에 있는 3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9 제곱을 전개해 보면 9 플러스 6h 플러스 h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9를 빼주면 앞에 있는 9하고 뒤에 있는 9는 없어져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니까 남는 것은 분자에 남은 것은 전부 h로 묶어낼 수 있네요. 그렇죠? 6h 플러스 h제곱이 남았는데 둘 다 h가 하나씩은 곱해져 있으니까 h를 묶어내면 h 곱하기 6 플러스 h.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하고 나니까 분모에 있던 h하고 분자에 있는 h가 약분되면 사라져요. 그렇죠? 해서 h가 0으로 갈 때 6 플러스 h의 극한하고 같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h는 0으로 가니까 6 플러스 h는 6으로 가까이 가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대수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가볼까요?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예제 6번입니다. 똑같은 얘기고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제곱분의 루트 t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3 이걸 구해라 그랬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극한은 항상 변수를 하나 줄 거고
그 변수가 어디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극한 안에서 만약에 이제 뒤에 가면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 만약에 변수가 여러 개가 있었다라고 하면 리미트 R에 제시한 변수, 어디로 가까이 간다라고 주었던 그 변수, 그것만 극한의 변수예요. 다른 것은 숫자가 아닌 문자로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은 그냥 상수 역할밖에는 못합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예, 꼭 알고 있어야 이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자, 그럼 이번에는 극한의 변수가 t로 표현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t가 움직이는 거고 그 t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똑같이 계산해 볼까요? 역시 법칙을 써서 대입하고 싶은데 분모에 t제곱이 있어요. 그렇다면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역시 그렇게 못합니다. 자, 이번에는 대수적으로 해결을 할 때 여기 분자를 보세요. 루트 마이너스 얼마 이런 모양이 있죠. 예, 이건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예, 루트 마이너스 어떤 상수, 루트 플러스 어떤 상수 예, 이렇게 표현된 값이 분모나 분자에 있을 때 그것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놓은 것 루트 마이너스 어쩌고 이렇게 된 것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요. 루트 플러스 어쩌고 반대로 루트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된 것은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요. 루트 마이너스 어쩌고 예, 이렇게 바꿔 놓으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한 짝, 한 켤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값의 켤레를 예,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해주면 결국 같은 걸 분모 분자에 곱했으니까 전체에 1을 곱한 거죠. 그렇다면 전체가 변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모양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 적어두세요. 루트 마이너스 루트, 루트 플러스 루트. 예, 이런 것들은 혈례를 곱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코사인 마이너스 1, 코사인 플러스 1. 이것도 혈례를 곱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예, 사인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 마이너스 1 또는 사인 플러스 1. 이런 것들도 켤레 곱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또는 역시 도함수 배울 때 배울 텐데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또는 절대값 플러스 절대값 이것도 켤레 곱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켤레 곱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예,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극한을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역시 켤레를 곱해볼까요? 문제는 루트 t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니까 켤레라는 것은 그걸 플러스로 바꾸면 루트 t제곱 플러스 9 플러스 3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2를 곱해서 같은 걸 만들 거니까 분모 분자의 켤레를 똑같이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예, 루트 t제곱 플러스 9 플러스 3을 똑같이 곱해줍니다. 자, 그럼 같아졌으니까 역시 이렇게 해놓고 극한을 계산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분자가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그 켤레 플러스를 곱해줬으니까 쉬워졌죠.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이런 형태가 됐으니까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하는 형태가 만들어지지요. 그렇죠? 근데 루트라는 게 있었으니까 제곱을 하면 루트가 사라져요. 그렇죠? 해서 계산하기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분자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루트 하는 부분은 루트 없어지고 제곱됐으니까 t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3은 제곱하면 9.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9 마이너스 9 해서 상수 9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니까 분모에 t제곱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분자가 결국 간단하게 t제곱만 남았으니까 약분되네요. 그렇죠? 예, 해서 t제곱을 약분하면 이제 계산하기 쉬운 형태가 나왔죠. 예, 뭐가 남았나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루트 t제곱 플러스 9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남았지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남고 나니까 결국 아까처럼 법칙을 써서
그냥 t에다가 0을 대입하면 예, 바로 해결할 수 있는 형태가 생겼어요. 그렇죠? 예, 이제 대입해도 되겠죠. 해서 대입하면 루트 안에 9, 그럼 루트 9는 3이니까 플러스 바깥쪽에 3이 있었어요. 3 더하기 3, 6이고 예, 그게 분모에 있었으니까 분모가 6으로 바뀌었어요. 분자는 1입니다. 해서 전체는 6분의 1 하는 값이 생겼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대수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했는데 켤레를 곱하는 기술을 썼다라는 걸 예, 기억을 해 두세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예, 이제 8번 보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가 값이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극한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예, 첫 번째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죠. 우극한, 좌극한 나눠서 계산을 했을 때 둘 다 존재하고 그것이 서로 같으면 극한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극한이 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봅니다. 같다면 있는 거고 어느 하나가 존재하지 않던지 아니면 둘 다 있지만 서로 다르던지 예,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전체 극한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극한을 먼저 계산을 해봐요.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간다 그랬으니까 x는 0보다 커요. 그렇죠? 그렇다면 절대값 x라는 것은 절대값 기호 필요 없죠? 그냥 x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는 x분의 x라고 바뀝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냥 바로 약분이 되네요. 예, 약분하고 나니까 상수함수 1이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법칙을 이제 씁니다.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1의 극한이 뭐냐?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극한은 있었어요. 1이었어요. 그러니까 좌극한도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극한을 계산했는데 값이 없었다 그러면 좌극한은 계산할 이유도 없죠. 그렇죠? 예, 그냥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우극한이 존재했으니까 예, 그렇다면 좌극한도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좌극한 계산해 볼까요?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 이번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했으니까 x는 0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절대값 씌운 값은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되지요. 마이너스 x가 되네요. 그렇죠? 예, 어쨌든 분모에 있는 x하고 약분은 됩니다. 약분하고 나니까 상수함수 마이너스 1이 남았어요.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극한은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예, 여기 오타가 났네요. 예, 여기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예, 우리 지금 좌극한을 계산하고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얘기할 수 있네요. 우극한도 존재하고 좌극한도 존재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극한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 예, 이 값은 존재했지만 1이었고 그렇죠? 좌극한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 이 값도 존재했지만 마이너스 1이었어요. 1과 마이너스 1은 다르죠. 해서 우극한하고 좌극한은 서로 달라요. 예, 같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왼쪽에서 갈 때하고 오른쪽에서 갈 때하고 다른 곳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뜻이니까 예, 0으로 갈 때 극한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을 주면 되겠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는 존재하지 않지요. 예,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로 가볼까요? 예, 이번 시간은 예, 이 문제를 풀고 또 마무리를 하고 예,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지겠습니다. 예.
여러분 책에 예제 11번 보세요. 이것도 극한을 계산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곱하기 sin x분의 1 이것의 극한이 0인 걸 보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값을 알려줬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게 정말로 0인가 한번 보여봐라 하는 뜻입니다. 가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극한의 정리를 우리는 스키즈 시어럼이라고 합니다. 그 야구할 때 스키즈라는 말을 들어봤었죠. 3루에 있는 그 타자, 치고 나간 타자를 불러들일 때 스키즈 번트를 해서 이렇게 보험으로 불러들이는 이런 경기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 스키즈라는 뜻입니다. 짜낸다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압축 이렇게 해서 스키즈 시어럼 압축 정리 이렇게 부릅니다. 압축 정리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영역을 한번 보일게요. 여기 극한을 계산하려는 함수를 볼까요? x제곱이라는 함수하고 sin x분의 1이라는 함수하고 두 함수가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특징을 다 알고 있습니다. sin x분의 1 하는 함수는 어쨌든 sin이라는 함수니까 물론 분모에 x가 있으니까 x가 0 되는 순간에는 이 값을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0이 아닌 곳에서만 얘기하면 됩니다. 항상 주어진 함수는 그 함수의 정의역 안에서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sin 값, x분의 1이 존재하는 그런 x의 값에 대해서 sine을 취한 sin x분의 1은 당연히 sin 값이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거기에 x제곱하는 함수가 곱해졌는데 x제곱은 우리가 x를 실수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니까 제곱하면 0 이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x제곱을 전부 곱해주면 0 이상인 값을 곱해줬으니까 그냥 이 부등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함수에다가 전부 x제곱을 곱했어요. 마이너스 1에 x제곱을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sin x분의 1에 x제곱을 곱하면 x제곱 곱하기 sin x분의 1, 우리가 극한을 구하고 싶은 그 함수지요. 1에다가 곱하면 x제곱, 그렇죠? 이 크기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x제곱 곱하기 sin x분의 1, x제곱, 이것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그런 순서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양쪽에 있는 함수, 이 함수는 우리가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알고 있어요. 그걸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극한의 성질, 두 함수가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큰 함수의 극한이 더 큰 값으로 가요. 하지만 같은 경우가 없는 두 개의 함수라고 하더라도 극한을 계산하면 같아질 수는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여기 화면 한번 볼까요? 어떤 함수가 큰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여기 극한은 요 점에서의 값이 빠져도 되니까 한 점은 빠졌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만날 것처럼 이 점이 딱 하나 들어가면 만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그 만나는 그 점이 하나 딱 빠진 거예요. 그것만 딱 빠지고 거기서 그것보다 작은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이 아래선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x의 값이 이렇게 접근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당연히 위에 있는 함수하고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을 갖는 함수하고는 절대로 같아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만나는 점이 한 점 딱 빠져버렸으니까 절대로 같은 경우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x가 이렇게 접근해 가면 아래쪽에 있는 작은 함수도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값으로 가까이 가죠. 그렇죠? y의 값이 여기 있습니다. 위에 있는 함수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값으로 가죠. 같은 y의 값으로 가죠. 그렇죠? 이렇게 같아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큰 함수의 극한이 큰데 극한을 취하면 같아질 수는 있으니까 항상 등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극한을 취했을 때는 등호를 하나 붙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극한을 취하면 마이너스 x제곱의 극한하고 x제곱의 극한 그 사이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x제곱 곱하기 sin x분의 1 이것의 극한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제곱 곱하기 sin x분의 1이라는 함수에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은 x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x제곱의 극한하고 x가 0으로 갈 때 x제곱의 극한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해서 마이너스 x제곱의 극한 이상이면서 x제곱의 극한 이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양쪽의 극한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극한 법칙을 써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x에 0을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x에 0을 대입하면 그리고 제곱해주면 0이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극한도 0이고 x제곱의 극한도 0이다라는 이것을 이용하면 결국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sin x분의 1 이 값은 0 이상이면서 0 이하가 돼야 돼요. 그렇죠? 0 이상이면서 0 이하가 되는 수는 0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으려고 하니까 결국 스퀴즈 이렇게 짜내게 됐죠.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해서 그 사이에 있으려고 하니까 이 극한도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극한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시간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도함수 얘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극한은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이나 과제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요 정도만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했습니다.